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왜 더 불안할까? 왜 사람들이 예전과 다르게 대할까? 이 돈이 정말 나를 자유롭게 만들까? 200년 전 유배지의 초가집에서 한 학자가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유배지의 나락으로 그리고 다시 평온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평생의 경험을 담아 남긴 한 문장이 있습니다. 돈 있어도 가난한 척하라. 이 말은 단순히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가족을 지키며 진짜 관계를 구별하고 자녀에게 자립심을 물려주며 평온한 노년을 사는 법. 그 모든 지혜가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마음의 아침에서는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은 삶의 진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1801년 신유박해 정약용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양의 큰 저택, 벼슬아치로서의 명예,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일상. 그는 전라도 강진, 험한 산골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초가집 한 칸, 낡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부자의 밥 냄새에도 시기하고 가난한 자의 작은 꾸밈에도 질투한다. 유배지에서 그는 한 부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아 마침내 부를 이루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웃들은 겉으론 축하하면서도 뒤에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정직하게 번 돈일까? 분명 뭔가 속인 게 있을 거야. 우리보다 잘나면 뭐 그리 좋을까? 그 부자는 새 기와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잘난 척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잘 먹는다는 소문만으로도 저것들만 배불리 먹고 산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부자는 외로워졌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평화는 사라졌습니다. 웃음은 많았지만 진심은 사라졌습니다. 정약용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불을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 표적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유배에서 돌아가면 절대 불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18년 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은 여전히 작았고 옷차림은 검소했으며 손님이 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먹고 살 만큼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존경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척은 거짓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방패라는 것을. 시기와 질투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선택한 자유였습니다. 당신의 부를 모두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세상에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누리는 부가 가장 안전한 부입니다. 유배지의 깊은 밤, 정약용은 멀리 있는 가족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8년 동안. 그 편지 속에는 사랑이 있었지만 동시에 엄격한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자가 되었다 말하지 말라. 스스로 벌어먹는 기쁨을 알게 하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시절 재산이 많다는 소문 하나로 도둑이 들고 강도가 찾아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정약용의 친구 중 한 명은 우리 집엔 금은 보화가 있다고 자랑했다가 그날 밤 집이 털렸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그 가족은 석 달을 불안에 떨며 살았습니다. 정약용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부를 자랑하는 것은 가족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가족에게도 당부했습니다. 우리 집이 넉넉하다는 말을 밖에 하지 말라. 너희 어머니가 좋은 비단을 입었다 해도 그것은 먼 친척이 준 것이라 하라. 너희가 좋은 음식을 먹었다 해도 그것은 이웃이 나눠준 것이라 하라.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소하게 살아라. 세상은 넓지만 마음은 작아야 평안하다. 큰 집은 큰 걱정을 부르고 화려한 옷은 화려한 시선을 부른다. 정약용의 집엔 호화로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단단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명주옷 대신 무명옷을 입었고 그의 자녀들은 비단신 대신 집신을 신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가난한 양반집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노리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원한다면 불을 감추라. 그에게 가난한 척은 가족을 위한 방패였고 침묵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SNS에 명품을 자랑하고 고급 레스토랑 사진을 올리고 비싼 차를 과시하는 순간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가족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진짜 부자는 조용합니다. 진짜 사랑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한양에서 벼슬을 할 때 그의 집 문 앞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모두가 선생님, 형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 인복이 많구나. 하지만 유배를 당한 그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문 앞은 조용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들더니 마침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형님이라 부르던 사람들은 그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약용? 아, 그 역적 말인가? 그렇게 18년이 흘렀습니다. 오직 몇 명만이 남았습니다. 멀리 강진까지 걸어와 묵묵히 옆에 앉아있던 제자 황상, 가난한 형편에도 책을 구해 보내준 벗 이재혜, 말없이 차를 따르며 함께 밤을 지새운 윤종심. 정약용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권세가 있을 때 모인 사람은 권세를 보고 온 것이고 권세가 없을 때 남은 사람이 진짜 나를 본 것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척하라. 그러면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되리라. 그는 일부러 시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오면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도 요즘 어려워서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랑을 하면 정약용은 부럽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재산이 아니라 선생님의 마음을요. 가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저는 선생님보다 낫군요. 그리고 우쭐대며 떠났습니다.
정약용은 기록했습니다. 부는 사람을 모으지만 가난은 사람을 가려낸다. 유배에서 돌아온 뒤 그는 다시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누가 진심인지, 누가 거짓인지. 그래서 그는 여전히 가난한 척했습니다. 진짜 인연만 곁에 두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보는가? 내가 모든 걸 잃어도 여전히 남아있을 사람은 누구인가? 가난한 척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정약용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학유와 학연. 그는 유배지에서도 매일같이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버지의 그리움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난하다 믿어라. 그 믿음이 너희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정약용은 자녀에게 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유배에서 돌아온 뒤에도 책을 팔고 글을 써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재산을 남기면 너희는 스스로 일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 스스로 설 줄 모르게 된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부잣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일 한 번 안 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으로 먹고 놀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는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결국 그는 길거리에 나앉았고 먹을 것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일을 안 하느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일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재산을 주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일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그것이 진짜 유산이다. 그는 아들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고 글 쓰는 법을 가르쳤으며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검소하게 살아라. 좋은 옷을 입지 말라는 게 아니다. 옷에 마음을 쏟지 말라는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음식에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다. 큰 집에 살지 말라는 게 아니다. 집의 크기로 마음의 크기를 가늠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약용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약용은 유언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준 유산은 돈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 평안은 자녀가 자기 힘으로 설 수 있게 한 신뢰의 유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남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을까요? 아파트일까요? 아니면 자립심일까요? 통장 잔고일까요? 아니면 삶의 지혜일까요? 편안한 삶일까요? 아니면 강한 마음일까요? 정약용은 말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가난하다 믿게 하라. 그래야 그들은 강해진다. 1818년 정약용은 57세의 나이로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18년 만의 자유. 많은 사람들이 그가 다시 벼슬에 오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학문과 명성이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남양주의 작은 마을
다산초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제자 몇 명과 작은 정원뿐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차를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다시 벼슬에 나가지 않으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세상의 중심에 있었다. 이제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싶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젊어서는 이름을 좇고 중년엔 돈을 좇고 노년에 이르러서야 평화를 찾는다. 하지만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평화는 숨김의 지혜로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가난한 척했습니다. 집은 작았고 옷은 검소했으며 세상과의 거리를 지켰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18년간 쓰신 책들을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요. 정약용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생각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생각을 가둔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루 세끼 먹을 밥과 비를 피할 지붕과 함께 이야기 나눌 것.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의 말년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세상보다 넓었습니다. 그는 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적게 원해서. 정약용은 제자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행복이란 찾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불을 드러내면 행복은 달아난다. 불을 감추면 행복이 머문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한 사람이다. 진짜 성공은 많이 이룬 사람이 아니라 고요히 머무를 줄 아는 사람이다. 다산초당의 마지막 가을. 정약용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 잔의 차를 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엔 평화가 있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없었지만 그에겐 무엇보다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요한 마음. 그것이 그가 평생 찾던 부였습니다. 정약용의 말, 돈 있어도 가난한 척하라. 그 속엔 5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불을 감추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둘째, 가족을 지키며 침묵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셋째, 진짜 관계를 구별하고 가난은 사람을 가려내는 거울입니다. 넷째, 자녀에게 자립심을 물려주며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삶의 힘입니다. 다섯째, 평온한 노년을 준비하는 삶. 숨김의 지혜가 평화를 지킵니다. 정약용은 불을 감췄지만 마음의 풍요를 얻었습니다. 권력을 버렸지만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조금 덜 드러내고 조금 더 단순하게, 조금 더 고요하게 살아볼까요? SNS에 올리려던 사진을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자랑하려던 말을 한 번만 더 삼켜보고, 드러내려던 불을 한 번만 더 감춰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척이 아니라 평화로운 척하며 살라. 그 척이 쌓이면 그게 진짜 평화가 된다. 마음의 아침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용한 부와 고요한 행복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공감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마음의 아침과 함께 매일 아침 지혜로운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무엇을 덜 드러낼 것인가?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 고요한 아침, 따뜻한 하루 되세요.